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의 실태가 어떻다 얘기한 다음에 왜 이게 문제고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임조한 소장님 말씀하신 경제적 불평등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공태영 대표님도 관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꼭지 이걸 그냥 버리고 이제 정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느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보면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어와 적응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적응은 말하자면 인구 감소 시대에 어쨌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존엄한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건 이런 걸 이제 지역에서 갖추기 위해서 이제 돌봄 같은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실험과 도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방어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지방 정부들이 출산 장려금 같은 거를 많이 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애를 낳으면 뭐 얼마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정책 방향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다. 꼭 정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 지식 생태계 전반, 뭐 예컨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 저기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오늘 참선장 포럼에 오면서 공 대표님처럼 이제 사실은 지역에서 실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조업 국가로서는. 저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거의 진입해 있는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해요. 저희가 30% 가까운 제조업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전환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무 제조업 비율이 너무 높아요. 유럽에 비해서. 근데 이게 또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그동안 지켜왔던 버팀목입니다. 저희가 제조업 국가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창원이나 뭐 울산이나 뭐 이런 이제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기획하고 지역에서 자동차나 뭐 조선이나 뭐 이런 걸 생산하는 뭐 이런 이제 분업 구조가 있었는데 이 제조업과 관련한 이제 일자리와 관련한 지방소멸과 관련한 또 문제점이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농산어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차 산업 중심의 지역들이 있는데 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는 또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모두 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공태영 대표님 그 현장에 계신데 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방 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와 일자리와의 연관성 자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역에 단순히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일자리 수가 증가되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그 일자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제조업이든 IT든 관광이든 농업이든 그 분야에서 나오는 일자리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에 공감하는 인재들이 있다면 또 그 지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 지역 자체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와 지역 소멸은 뗄 수 없지만 그냥 단지 일자리 수가 지역 소멸을 방지할 것이다 라고는 조금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를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방향의 해법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나눈 게 돌봄의 격차가 있어서 그렇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방소멸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면 홍선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복지를 특별히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게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농촌 지역에 초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돌봄이 중요한 거고, 또 지역마다 다르죠. 수도권 같은데 이제 아동이 또 많은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보육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청년이 이제 뭐 농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할 때 생각하는 건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제반 생활 인프라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인구학적인 그 데이터는 이런 것들의 방향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지방정부가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방정부가 최근은 굉장히 이제 지방분권 안에서의 자치적인 역량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아직도 특히 이제 복지 쪽을 보면 중앙정부에 굉장히 의존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자치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안에서 이제 여러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한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이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이것이 다시 이제 조율되고 실행되는 그런 과정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요. 나온 해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해법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일자리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역에 가면 일자리 얘기를 워낙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자리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볼까요? 지역에서 뭔가, 근데 이런 고민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국가였고, 지금도 제조업 국가인데, 좋은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있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사례라든지, 또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희망,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고민도 좀 되던데 어떠세요? 현장에 많이 다녀보시는 선생님들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에 다닌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괴산의 자연드림파크, 아마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아이콥에서 첫 번째 한 1호가 괴산 자연드림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체되면서 아마 구례가 빨리 돼갖고 그게 먼저 아이콥 생활협동조합이죠. 그렇죠. 거기서 괴산의 자연드림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된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해서 지금 한 종사자들이 한 680명, 90명 정도 지금 와 있었어요. 근데 이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자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할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런 미스매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자기네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종사자인데 근로자들인데 이 친구들이 한 1년 정도 되면 우울증에 걸린대요. 거기서 그 지역에 와서 그 단지에서 사는 거죠. 자연드림파크.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 기준들로 수도권의 82%가 몰려 있어요. 그렇지만 뭐 괜찮은 일자리 이 정도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문경에 달빛 탐사대라고 이제 행안부의 청년마을 사업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 갔더니 그 대표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박사님, 지역에 일자리 없는 거 아니에요. 요새 숨어 있지.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들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면접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하려고 딱 하면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없고 교통도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대중교통이 없고. 네, 대중교통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못 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동성,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 시책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결국은 이런 요소들 두 가지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만 늘려서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상 그 일자리와 함께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거 문제, 막상 이제 일자리가 돼서 거기 살려면 물론 이제 기숙사가 있으면 뭐 주거는 해결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요.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이동성의 문제, 그러니까 교통 문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산의 그 서부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성이 되게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뭘 주냐면 르노 그 친환경 차량을 하면 그 렌트비의 일부를 그 행안부 지원 사업인데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로 놓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동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소프트하게 그렇게 좀 불편한 거를 좀 해소해주면 일자리와 함께 충분히 그 지역에 살면서 정주도 할 텐데 우리는 너무 아까 그 부서별로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서별로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해요. 잘해요. 정부 부처에서. 네, 그렇지만 그거로 성공하진 않거든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건들이 갖춰져야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데는 어찌 보면 지자체죠. 자기네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주도성 이런 것들이 지방 소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논의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종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창의적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모든 지역의 그런 특징이나 그런 여건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향만 정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들은 지방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고 저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진천 지역을 방문했는데 터미널에서 내리면 거기 버스가 노선이 없는 곳은 택시를 타면 버스비만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선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서 그게 또 일자리가 되고 이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로부터의 유입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지방정부의 작은 그런 시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을까는 그 지방이 관심을 갖고 실험하면서 그것을 정책화하고 보편화하는 그런 관심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저희 복지 쪽에서도 그런 돌봄 사례들 안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선도 사업을 16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농촌 지역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진천과 청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진천 같은 데는 이제 아무래도 농촌형이기 때문에 이제 농장, 사회적 농장 같은 걸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일자리도 만들지만 그 일자리가 단순하게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함께 돌보면서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그 도시와는 다르게 그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건 그 주민들의 그런 어떤 마을 안에서의 연대감 이런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일자리라는 거는 주로 그러면 요양 뭐 보호사 같은 그런 네, 형태 일자리인가요? 그게 이제 아직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나 병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좀 집중해 있고 그 지역 안에서 그런 돌봄의 일자리와 또 돌봄을 받는 분들도 사회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서 꼭 일자리라고 할 수 없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소셜 파밍의 그런 방식들도 가능한데요. 지금의 이제 일자리로서는 어쨌든 돌봄 일자리 중심으로 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임주환 소장님 그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제가 글 쓰신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실제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니라도 괜찮은 일자리 만들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방 소멸 문제가 되게 이제 저희가 수기나 공론장을 이제 일반 시민들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정책 지식 집단에서도 지금 수기와 공론의 장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고 참성령 포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희망지학소도 저희가 지역혁신 정책 포럼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수기 공론의 장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정책적으로 이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관통하는 맥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정책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산업 정책에서는 이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라는 게 이제 아주 오래된 정책의 방향이죠. 그게 이제 혁신 클러스터 정책까지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일련의 흐름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주로 지역의 산업 거점들을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인구도 지키고 삶의 질도 좀 지키는 그런 모델들인데, 산업 클러스터 모델, 혁신 클러스터 모델로 제가 조금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지역은 이제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클러스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순환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컬 푸드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인근 지역의 그 지역 내 소비자 또는 그 인근 지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면서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경쟁력을,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전주시 옆에 이제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군인데요. 이 완주군에서 일어났었던 이제 로컬 푸드 실험이 굉장히 평가를 받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원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는 처음에 중앙정부 지원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중앙정부가 무슨 사업을 공모를 하면 그걸 응모를 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따와야지 이제 건물도 짓고 뭐 관련한 예산도 마련을 하는데 예산을 못 땄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창업보육센터나 뭐 이런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원주 지역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연세대, 지금은 미래 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의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대인데 의료기기와 관련한 공대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벤처 1세대 기업인 메디슨이 그 원주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원주와 횡성 뭐 이런 지역들에 거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역의 자원이 약간 있었는데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기업, 뭐 또 행정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보건소의 빈 공간에서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꾸준하게 뭐 예컨대 단체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역에서 꾸준하게 추진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한 이제 거점 중에 한 곳입니다. 물론 송도도 있고 뭐 우송도 있지만 원주도 여전히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거점이고요. 완주는 희망지작소도 초기에 이제 많은 역할을 했던 지역인데요. 이게 뭐 로컬 푸드를 한다고 많은 지자체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명목과 실질이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농민들을 그냥 동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소농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규모로 농사 짓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농산물을 받아다가 로컬 푸드 매장에다 진열하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은 수요 예측, 그러니까 공급 예측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거를 그 지역 단위로 끈끈하게 결합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제조업식으로 하면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농민들을 그냥 동원의 대상이 아니고 뭐 예컨대 행정이랑 또 희망제작소 같은 시민사회하고 결합해서 워크숍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이러면서 농민들 자체가 혁신가로 이제 좀 전환이 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모델이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면서 또 이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정책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흥미로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원주의 의료기기 클러스터하고 완주의 로컬 푸드 모델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 다 근데 그 관련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네.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